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나띵 베럴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선생님이자 학부모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더불어서 질문도 하나 할게요. 참고로 저 영시 영어 과외를 하는 사람으로 선생님의 영상으로 많은 참고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중2가 되는 아이인데 리턴이에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 살다가 초3 때 한국에 와서 한국 온 지는 꽤 되었지만 영어 실력은 잘 유지 또는 향상이 되어 있어 리딩 실력이 아주 좋아요. 이미 미국에서 초3 때 7학년의 리딩 레벨을 갖고 있었어요. 상담 때 학교에서 담임쌤이 표로 보여주세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계속 책을 읽으며 지냈어요. 문제는 중학교 내신인데요. 문법 용어를 전혀 몰라 작년에 제가 가르쳐봤지만 실패했어요. 엄마 말이라 그런지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외 선생님과 따로 문법 공부를 시작하긴 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과외는 2달 정도만 할 예정인데 그 후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중 교재 및 기출 문제를 풀게 하면 될까요? 발산 중에 내신 시험 경향에 대한 팁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세요. 전반적으로 고학년 리턴이들의 내신 대비 비법과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유지법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답변을 드릴게요. 1번, 그 후에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중 교재 및 기출 문제를 풀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교과서와 외부 지문이 있을 텐데 교과서에 해당되는 시중, 백발백중이라던가 올인이라던가 이런 기출 문제집을 풀려주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학원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엑젠포유라던가 족보닷컴, 황인영의 영어 카페 등을 활용해서 그 해당 문을 풀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학원 자체 내에서 문제집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워크시트 메이커라고 이제 제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해 놨는데 지문을 넣으면 이제 8가지 유형이 나오는 빈칸 채우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유료이긴 한데 그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만드셔서 쓰셔도 되고요. 워크시트 메이커 자체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발산 중 자료를 만드는 것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대비는 보통 3, 4주 전에 하는데 그렇게 미리 올려주시는 분은 없고 한 2주나 1주 시험 당일 전까지 이렇게 바짝바짝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기다렸다가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황인영의 영어 카페에 들어가면 거기에 개인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황인영의 영어 카페를 통해서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발산 중에 내신 시험 경향에 대한 팁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세요. 발산 중 같은 경우는 문제의 스타일이 되게 올드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드하다는 말은 첫 번째로 문법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문법 문제 유형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최신 문제의 경향을 반영한 문제집에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데 오히려 옛날 문제집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라는 거,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에 가면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봐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기출 유형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3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 고학년 리턴이들의 내신 비법과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선생님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리턴이들을 두 분류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 리턴이는요, 영어 문법을 모르거나 한국어로 해석할 수 없지만 전혀 문제를 틀리지 않는 리턴이들이 있어요. 요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1번에 해당되는 리턴이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책이나 영어를 자체를 좋아하고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흐름만 봐서도 자연스러운 걸 골랐을 때 오답률이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하나라도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번이에요. 2번은 영어 말하기를 굉장히 잘하고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재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 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재에 들어가면 이 친구가 문제를 한두 개씩 틀리거나 그 문제가 틀리는 이유도 모르고 특히나 어법 문제를 물어보는 어법의 경우에는 1, 2, 3, 4, 5에 해당되는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1번, 아까 말씀드린 1번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답을 맞을 경우
2번의 경우에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정답도 틀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자녀분이 2번에 해당된다면 그 친구는 따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1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차피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답이 맞아버리면 이유는 몰라도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이 아이가 한국어를 모르고 문법적 용어를 몰라서 수업을 못 알아듣지만 답이 다 맞는다면 그 아이에게 굳이 그걸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궁금하시겠죠? 어떤 문제를 다 맞으면 1번에 해당되나요? 좋은 교재는 이 교재인 것 같습니다. 이 교재에서 문법 문제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맞는다면 그 친구는 더 이상 한국식 영어라던가 리터니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 이 문제를 다 못 풀고 여기 오답이 나오면 본인 자체도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나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네? 그럼 난 이걸 공부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본인이 느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법을 왜 배워야 하는지 알고 공부하게 되겠죠. 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